연결이라는 건 맨 처음에는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서체를 배웠을 때 무슨 의도를 갖고 했겠습니까? 그냥 한 거죠. 재미있어서, 호기심에서. 목적을 갖고 경험할 필요는 없다. 그냥 호기심에 재밌으면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 폭발을 할 때 그 문제를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난 바본가?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내가 왜 이렇게 혼났지? 그런 감정이 막 몰아칠 때 이런 때는 잠깐 스탑하고 다른 걸 하는 거죠. 다시 리비지트 해보면은 감정이 조금 사라지고 냉정하게 상황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 문제들을 해결하면 좋죠. 그리고 와이프가 부정적인 감정이 막 쌓여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환을 해야죠. 미국에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이 있다고 하면 한국엔 이분이 있지 않을까요? 페이스북의 현자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페이스북 팔로워 26,000명, 트위터 팔로워 2만 명, 티타임즈 조사 리더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리더 1위가 아닐까 생각하는 이분입니다.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을 맡고 계시는 신수정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재원 기자와 처음으로 공동 MC를 맡게 됐는데요. 네, 그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둘이 한번 같이 나와서 진행을 예,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신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이번에는 트위터에서 쓰셨던 글, 그 다음에 일부 또 페이스북에 최근에 쓰셨던 글들을 모아서 또 책을 쓰셨는데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고 계십니다. 신 부사장님께 많은 분들이 통찰을 배우고 있잖아요. 통찰을 갖추신다는 게 꼭 읽은 책의 권수라든가 뭐 살아온 시간, 성공하고 실패했던 횟수와 비례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젊은 창업가들만 봐도 이제 굉장히 인사이트 넘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통찰을 갖추기 위한 지름길이 있나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통찰을 갖추기 위한 지름길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한 통찰을 갖추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다양한 경험. 꼭 내가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취미도 좋고 새로운 도전도 좋겠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존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기존의 통념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항상 사물을 보는 관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생각들을 글로 언어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통찰로 가는 좋은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도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냥 혼자서 스마트폰만 계속 만드신 게 아니라 보면은 예전에 생뚱맞게 철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체에 빠져서 서체에 대한 공부도 하고, 갑자기 인도에 가서 뭔가 배우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픽사에 가서 애니메이션 경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죠. 스탠포드 연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커넥팅 다스라. 그러니까 지금의 스마트폰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 통찰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거의 경험들이 그 당시에는 쓸데없어 보였지만은 그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이 통찰과 혁신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그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기존의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보는 훈련, 이런 부분에서 통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나이 든 분들이 통찰이 많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이거는 이런 차이 같아요. 집에서 요리를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요리 전문가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 부모님들은 다 여기 하지만 짧게라도 굉장히 강력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이만 많고 이것저것 경험만 했다고 해서 통찰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농축된 기간에 정말 깊은 생각들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관점의 생각들을 한 사람이라면은 저는 젊은 분들도 충분히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나이가 들고 그냥 경험을 많이 해서 통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부분들을 훈련할 수 있다면은 저는 젊은 분이나 또 나이 든 분이나 누구든 통찰을 가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내가 통찰이 있나 없나를 혹시 점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혹시 그런 것도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는 그러한 시각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다라고 할 때 제가 좀 통찰이 좀 생긴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게 된 많은 계기가요, 저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또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은 좋다, 이것은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는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다른 각도로 보면은 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책을 많이 읽지만은 실행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통찰이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어떤 비결이랄까? 이것은 어떤 사물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 이거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요.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다라는 관점으로 사물을 보면은 기존에 가졌던 통념과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랬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통찰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사장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또 다 다르고 제가 해석하는 거 다르고 또 아마 여기 계시는 이지영 기자님 다 다른 느낌을 받으실 텐데 저는 이제 책을 읽고 예. 부사장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4개 정도의 메시지가 저한테 딱 남았거든요. 예. 하나는 배워라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경험을 하고 배우고 아까 요리도 말씀해 주시고 예. 배워라라는 걸 확실히 이거는 많이 느낀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50대도 늦지 않았고 30대도 늦지 않았고 60대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해라. just do it. 아, 그럼요. 그걸 느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기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록하라. 그래야지 이제 내가 풀어야지 그게 결국은 남는다. 또 기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많은 분들이 통찰을 배우시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4가지가 좀 남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쭙는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예. 기록과 관련해서 부사장님께서는 그 기록을 어떻게 하시는지 뭐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들었는데 예.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저는 이제 기록을 보통은 뭐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진 않고요. 거의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기록을 하고요. 또 거리를 걷다가 생각이 나면은 기록을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책을 읽고서 기록을 하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 듀얼폰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는 온라인 서점. 여기 이제 밀리에서 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책을 이렇게 열어 가지고서 보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기록할 수 있는 블로그에 메모장을 가지고 여기에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Z세대시네요. 그렇게 해서 이게 기록을 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 기록을 하시는 게 감상이라든지 생각이 난 거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2가지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이 나고 하는 부분들은 이 메모장을 열어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경우에, 독서를 하는 경우에는 왼쪽에는 온라인 서점을 서점. 열어놓고 오른쪽에 이제 읽어 나가면서 예. 여기에다가 핵심을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요약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예전에는 트위터 쓰시고 할 땐 폴더블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폴더블 나오기 전에는 그냥 단면에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폴더블 나오니까는 멀티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쪽에서 정리하고. 보면서 정리하고 옛날에는 정리밖에 못했죠. 한쪽에. 그래서 독서를 할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프라인 책을 보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PC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저는 이북을 대부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읽으면서 오른쪽에 기록하고 또 여기에서 하면서 또 페이스북에 기록하고 이렇게 멀티로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부사님 처음부터 그게 잘 되셨어요. 저는 아직도 사실 책 보거나 중요한 뭐 저희 보고서라든지 예. 리포트를 읽을 때는 이런 패드로는 사실 못 읽겠더라고요. 계속 예. 이렇게 인쇄를 해서 그래도 약간 종이 사각사각한 예. 느낌이 있어야 익숙하던데 예. 부사장님은 처음부터 그게 잘 되셨어요? 처음부터 안 되죠, 당연히. 그 연습이 되는 그것도 거예요. 연습을. 저도 사실은 책도 오프라인 책만 좋아했어요. 물론 지금도 오프라인으로 읽습니다. 제 책도 지금 오프라인으로다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렇죠. 온라인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제가 자꾸 지나니까 제가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그래갖고 스마트폰을 못 띄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자꾸 스마트폰을 봐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스마트폰으로 책을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차피 스마트폰을 보게 되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옆에 기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는 이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페이스북 쓰실 때 뭘 쓰십니까? PC에서 쓰십니까? 저는 페이스북 단 한 번도 PC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다 스마트폰으로다가 다 쓰거든요. 그래서 뭐 한 페이지, 2페이지가 되는 분량을 어떻게 다 쓰십니까? 자꾸 쓰다 보면은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뭐 MZ 세대 정도는 안 돼도 꽤 빠르게 팍 쳐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퇴고하고 뭐 구성하시는 때는 당연히 뭐 PC를 쓰셨겠지만 예. 사실상 휴대폰으로 쓰신 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단 한 개도 저는 PC에 쓴 게 없어요. 저는 PC를 거의 안 씁니다. 회사에서 쓰는 용도 외에는 집에서는 PC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데 굳이
PC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하셨네요. 제가 이 책에 쓴 555개 중에 PC로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으로 썼습니다. 이것도 결국엔 습관에 대한 문제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아까 좀 얘기했던 것 중에 예. 궁금했던 게 저희가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냥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또 연결하는 게 중요하고 예. 책도 독서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말에 따르면 커넥팅 닷스를 하는 부장님만의 비결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예. 게 따로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핵심이 호기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럼볼츠 교수가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행운이 오는 사람의 성격의 특성이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어야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호기심이 없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 외에 다른 경험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제가 회사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해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또 자기 개발 교육도 듣고 이러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호기심이 없었다면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주 국한이 돼 있을 겁니다. 뭐 저는 이렇게 작지만은 스티브 잡스는 훨씬 더 큰 호기심을 갖고 있죠. 우리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신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은 대부분 공통점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항상 뭔가 배우려고 그러고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경험들이 짧은 시간 점점 확대되겠죠.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호기심이라는 게. 예, 맞습니다. 호기심과 도전 이게 필요하죠. 부사님 요새는 좀 어디에 호기심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에는 제가 좀 댄스를 좀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댄스를 좀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냐면은 틱톡 있잖아요. 네, 네. 예. 틱톡에서 두 사람 나와가지고 짧은 챌린지라고 챌린지 해요. 하잖아요. 예, 예.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댄스는 또 뭐랑 연결이 될까요? 여태까지 하셨던 것 중에서. 모르죠. 근데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제가요, 그래도 썼는데 50 넘어갔고요. 댄스 학원 한 2년 다녔어요. 여기 종로에 있는. 그게 끝나고 나서 K-팝 댄스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배웠는데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은 제가 그게 이제 학원에 전화를 했어요. 네. 혹시 거기에 나이가 몇 살 정도가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20, 30대가 대부분이신데요. 가끔 나이든 40대도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등록 카드를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거기에 나이를 적는 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짓말로 49세라고 썼어요. 제가 그때 50대 초반이었었는데 양심에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가갖고 한 1년 반 정도 일주일에 2번씩 가갖고 댄스를 배웠어요. 제일 자신 있게 그때 배우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K-팝 여러 곡을 가지고서 댄스를 배우는데 거기 강사가 생각외로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거는 그걸 가지고서 아까 틱톡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SNS 중에서 페이스북 하고 있고요. 인스타 하고 있고요. 인스타 한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링크드인 한지도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링크드인은 팔로우가 10,000명이 됐어요. 와.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지금 안 해보고 있는 게 틱톡인데 네. 틱톡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틱톡을 하시고 나서 또 뭐가 연결될지는 모르겠으나 K-팝 댄스를 배우시니까 네. 이 젊은 사람들도 사실 도전하기 쉽지 않은 이 틱톡이라는 SNS에 또 진출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그게 또 연결의 지점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이게 연결이라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서체를 배웠을 때 무슨 의도를 갖고 했겠습니까? 인도에 떠날 때 무슨 의도를 갖고 했겠습니까? 그냥 한 거죠. 재미있어서, 호기심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뭔가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을 할 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꼭 목적을 갖고 경험할 필요는 없다. 내가 이게 삶에 되게 도움이 되니까, 내가 이게 학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니까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호기심에 재밌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연결의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 내용에도 그런 비슷한 제가 글귀를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한 길만 계속 파는 것보다는 한 80점 이상 정도가 되는 네네네. 여러 맞아요. 가지를 연결하는 게 네. 훨씬 더 네.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제가 글을 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100살까지 사는데 평생 하나 갖고서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결국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연결하는 게 지금에서의 커리어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회사에 들어와 갖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다녔잖아요. 근데 두 분 평생 티타임즈에 다닐 거예요? 예. 어차피 여러 회사를 다니고 또 동일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 다닐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호기심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놓으면은 내가 새로운 영역에 진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최소한도 한 3개 정도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커리어에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이제 제가 4가지 느낀 것 중에 또 하나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와 이거는요. 물론 이게 책에서도 많이 보고 많은 사례도 듣고 이제 했습니다만 네. 이게 신 부사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네. 분한테 실패는 두려워하지 네. 말라고 듣잖아요. 하도 듣지만 막상 또 실패를 네. 맞닥뜨리면 와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부사장님도 혹시 실패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패 많이 했죠. 실패 많이 하고 네. 저 실패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왜? 감정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인 이상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가 왔을 때 두렵고 불안한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가 정확한 텀이 아니라 실패가 두렵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있으면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2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어렵더라도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세옹지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격언으로, 제가 통찰의 시간에도 썼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세 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옹지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더라도 오히려 이게 더 잘 될 거야. 오히려 지금 잘 되는 게 오히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은 인생이라는 거는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잖아요. 네. 지금 겨울이니까 이제 다음에는 여름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2번째는 실패가 있어야지 스토리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하버드를 나오고 시험 보는 것마다 다 합격하고 뭐 인생에 하나도 뭐 걸림돌이 없이 뭐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냥 CEO가 돼서 몇 조 매출을 거두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른 세상 사람. 그렇죠. 부럽긴 한데요. 좀 네. 재수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실패의 과정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우리랑 비슷하게.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넘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면은 우리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부러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 또는 밥맛 없는 대상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실패를 맞으면은 저도 기분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죠. 그렇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잘 될 거야. 그리고 이 실패가 나의 좋은 에너지와 스토리감이 돼서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할 때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실패에 맞닥뜨리셨을 때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와닿아야 되니까 예전에 이제 한 30대, 40대 때 네. 실패를 맞이하셨을 때 그걸 혹시 어떻게 푸셨는지 좀 궁금해요. 술은 드십니까? 네, 술도 뭐 마시죠. 실패하면은 뭐 아까 이런 마인드셋 말고는 걷거나 또는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잠시 생각들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좋은 무기가 있는데 잠을 그냥 자버려요. 힘들면. 그럼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아져요. 네,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잠이 잘 안 올 때가 문제인데 잠을 맞아, 자고 맞아, 일어나면 맞아요. 확실히 좀 네. 반감기가 되긴 그럼요. 예.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똑같죠, 뭐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관심의 대상이라든지 생각을 이렇게 돌려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책에도 있었어요. 네.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뭐 긍정으로 돌리려고는 하지 마라. 그럼 내가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거 있을 때도 뭐 억지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그냥 화제를 돌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또 끝장을 좀 보는 게 낫는 스타일 아니면은 또 그렇잖아요. 막 아내가 이제 부정적인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막 화제를 돌리면 공감해주지 않는다라든지 넌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이게 이제 혼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때로는 또 문제를 이렇게 파헤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감정이 막 들뜨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그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감정이 너무
폭발을 할 때는 그 문제를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상사한테 혼났어요. 그때 혼나고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자꾸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바본가?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내가 왜 이렇게 혼났지? 상사는 또 나쁜 놈 아니야? 이걸 자꾸 되뇌이고 되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 속 안에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자기를 비판하게 되거나 또는 상대를 비판하거나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감정이 막 몰아칠 때 이런 때는 잠깐 스탑하고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막 스포츠를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다음에 다시 리비지트 해보면은 이제 감정이 조금 사라지고 좀 냉정하게 상황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 문제들을 해결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명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의 초점이 뭐냐면은 명상을 하면서 내 분노나 또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거를 관찰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감정을 관찰하게 되면은 그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와이프가 부정적인 감정이 막 쌓여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환을 해야죠. 갑자기 엉뚱한 얘기만 하면 기다 와이프가 뭐 뿐만 아니라 친구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뭐 저희도 이제 뭐 몇 년 전에 혹은 뭐 회사에서 뭔가 일이 있거나 뭐 누구한테 혼나거나 했을 때 엄청 화가 나고 막 분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그렇게 화가 났지 이런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막 화가 나고 상쇄욕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들어주고 있다가 저도 도와주려고 상쇄욕을 막 하면 그 친구 이제 분이 다 풀려서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괜찮은 상사야. 아니 너가 이렇게 놓고 왜 날 나쁜 사람을 만들어 이럴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확실히 한 발 딱 빠져서 항상 그렇죠. 그 흐름에서 살짝 빠져갖고 맞아요. 보면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 된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게 그냥 지혜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